저는 75년생 X세대 최원설입니다. 저는 85년생 Y세대 이재하입니다. 저는 95년생 Z세대 고은비입니다. 비록 각자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XY세대 통합하는 목표로 한 프로젝트를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회사에서, 조직에서 아마 세대 갈등 많이 느껴보셨을 텐데요. 이 강의를 통해 각 세대의 눈으로 조직을 바라보고 리더십, 팔로우십, 조직 문화에 이르기까지 회사 생활의 세대 차이를 줄여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XYZ가 다 모여서 행복하게 일하는 방법, 저희의 이야기를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저절로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대이신가요? 세대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 있지만 아마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MZ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X세대란 말도 최근 들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듯 요즘 세대라는 주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아무래도 회사 그리고 일상의 다양한 세대들이 모여 생활하고 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세대라는 이슈가 계속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란 특정 연령 집단으로 정치, 경제, 문화적 경험 속에서 동일한 정서를 가진 연령층을 말하는데요. 각 세대의 차이는 경험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이 경험의 차이가 서로 이해하기 힘든 세대 간의 간극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회사, 조직도 그렇고 소비시장에서도 대다수 X, Y, Z세대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세대의 경험을 중심으로 지금의 간극을 설명해 본다면 각 세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선 X세대부터 살펴볼까요? X세대는 80년대 후반기 경제적인 풍요성에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저는 75년생 94학번인데요. 저와 같이 현재 40대 후반 연령대가 된 X세대 20대 때는 자유로운 가치관과 개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진 세대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이후 기성세대들과 전혀 다른 개성으로 똘똘 뭉친 이 신세대들이 90년대에 20대가 되면서 많은 언론과 마케팅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X세대는 자신이 주목받고 있는 세대이고 나름대로 기존 세대보다는 개방적이고 열린 세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마 현재 X세대가 겪고 있는 다른 세대, Y세대, 그리고 Z세대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X세대는 개성이 있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딱 정해진 틀에 딱 맞춰서 이렇게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조직에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주로 조직 위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인지 조금 가끔은 때때로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죠. 회사에서도 보면 X세대 분들은 저희들에 비해 자유롭다기보다 직장에 속박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곤 합니다. X세대가 꼰대스럽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 개인보다는 회사의 입장을 대변할 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세대들은 X세대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X세대가 경험한 두 가지 인생에서의 위기에서 이 원인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IMF 금융위기였습니다. 20대에 맞이한 IMF 금융위기는 X세대의 삶을 여러 가지로 변화시켰는데요. 주변에 사업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분들이 실직하는 것을 보면서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깊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디지털 전환이었습니다. 90년대 후반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출현은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20대 초반 아날로그 시대로 시작했던 X세대에게 디지털은 매우 낯선 환경이었고 두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대학 과제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던 X세대에게 모든 학습과 과제를 컴퓨터로 해야 하는 것들은 새로운 도전이었던 겁니다. 이런 새로운 위기와 도전 앞에서 X세대는 생존을 위해 조직에 순응하고 개인의 경쟁력에 몰두하는 새로운 면모를 보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위기를 기점으로 개성과 탈권위보다는 수직적이고 보수적인 조직 논리에 더욱더 영향을 많이 받는 사회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아직 주 5일제가 적용되기 전이었고요. 직장에서는 토요일날 같이 근무를 하였고 평일 저녁에는 회식, 야근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바쁜 생활에
연속이었습니다. X는 모든 것이 회사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IMF 이후 경제가 점점 호황기로 가면서 X세대는 당연히 하루하루가 바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 당시 부서 막내로서 많은 업무를 쳐나가면서 생활을 합니다. 지금의 Y세대, Z세대 입장에서는 다소 X가 고리타분하고 소위 꼰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IMF라는 국가적 어려움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조직 내에서 성숙함을 가지게 되었고, 바로 윗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에 맞추어 지금의 자리에서 성과를 내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자부심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Y세대와 Z세대는 각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흔히 MZ세대라고 뭉뚱그려 표현하지만 M, 즉 밀레니얼 세대인 Y세대와 Z세대는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X가 직장생활에서 만난 Y세대와 Z세대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면, Y세대는 Y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Z세대는 What을 중요시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Y세대 단어를 먼저 무척 낯설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주로 Y세대, 밀레니엄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가 나왔다고 해서 에코, 메아리 세대라고도 불립니다. Y세대는 일반적으로 19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지금 현재 30대와 40대 초반이 된 세대를 말하는데요. 앞서 말했듯 Y세대는 단순히 무엇이 좋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Y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우리 조직의 비전과 미션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필요해집니다. 밀레니엄 세대는 한 자녀 갖기 운동의 절정인 클라이막스 시기에 보통 1명 또는 2명의 자녀가 태어난 세대였습니다. 보통 과거와 달리 1명, 2명의 형제를 가진 밀레니엄 자녀들은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 지원을 충분히 받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형제들과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세대였던 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Y세대에게 그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제 Y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회사에서 그냥 하라면 해 라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네, Y세대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경험은 유년기 그리고 학년기에 겪은 1997년 IMF 사태죠. 당시 이유도 모르고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을 보며, 또한 여기저기 뉴스를 통해 쏟아져 나왔던 침체된 소식들을 통해 당시 어린 Y세대들은 직간접적인 고통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통해 체험한 고통은 Y세대의 사회화와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청년 실업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앞날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한 삶을 체험했죠. 이런 배경 때문에 Y세대는 보장되지 않은 승진이나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삶의 질과 자아 실현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불안한 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그러니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나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등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싸더라도 나에게 행복을 준다면 기꺼이 지갑을 여는 가치 소비 경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Z세대는 Y세대처럼 조직보다는 개인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X세대, Y세대처럼 IMF를 몸소 겪어본 건 아니지만 Z세대 역시 IMF 이후 더 치열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Z세대의 유년기, 학년기였던 2000년대 중반부터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Z는 재빠르게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좋은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중학생 때부터 내신을 치열하게 관리해야 했고, 입학사정관제라는 입시제도의 등장으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적당히 잘하는 인재보다는 하나를 월등히 잘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죠.
대학에 가서도 스펙을 관리해야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소위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을 경계했고, 팀 프로젝트에서 제 몫을 다하지 않으면 가감없이 그들의 이름을 빼기도 하였습니다. 매정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익숙하고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 하니까요. 그 누구도 나의 파일을 챙겨주지 않음을 너무 일찍 깨달은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Z세대는 Y세대와 다르게 왓을 중시합니다. 즉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얻은 효율을 중시했던 Z세대는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을 일찍부터 찾고 이에 매진하고 타율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Z세대가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맨땅에 헤딩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무엇이 내가 할 일이다 라는 확신이 들면 이 세대는 무섭게 집중하는 세대인데요. 그렇다고 Z세대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하나 떠먹여주듯 알려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아서 해 라고 무책임하게 비효율적인 말 대신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먼저 자세하게 알려주면 좋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플러스, 세대를 따지기 전에 그들의 시대 경험부터 이해하라. 제가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조심스러웠던 이유는 세대를 구분하게 되면 세대별로 어떤 이미지가 더 굳어지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X세대는 고집스러움, Y세대는 한량, Z세대는 배려 없다는 말로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세대를 단정하기 전에 각자가 겪어온 시대와 그 속에서의 경험을 알고 보면 세대의 다름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X세대의 고집스러움 뒤에는 위기를 극복한 자부심이 있고, Y세대의 한량 같은 모습은 곧 삶에 대한 진진한 고민인 것입니다. 또 Z세대에게 배려의 의미는 나를 희생해서 베풀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중한 만큼 남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세대라는 단면을 이해하기 위해 시대와 경험이라는 뒷면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